최근에 G2G 바이오 소식 혹시 들으셨나요? 뭐 새로운 빅파마랑 공장 실사 들어갔다. 뭐 이런 좋은 소식도 있긴 했는데요. 오늘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일주당 신주 2주를 배정하는 상당히 파격적인 무상증자 결정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내용은요. 20년 차 바이오 섹터 전문 애널리스트 시각으로 봤을 때 이번 G2G 바이오의 무상증자가 과연 뭘 의미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또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건지, 뭐 단기적인 투자 전략까지 포함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가 G2G 바이오 공시 내용이란 회사 관계자 발언들, 그리고 증권사나 연구기관 분석 보고서들 있잖아요. 네, 그런 보고서들이랑 관련 뉴스 기사, 블로그 분석, 또 시장 참여자들 반응까지 아주 다각도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G2G 바이오의 무상증자 결정, 그 속을 한번 같이 파헤쳐볼까요? 네, 그럼 먼저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짚어보죠. G2G 바이오 무상증자, 구체적으로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G2G 바이오가 보통주 1주당 신주 2주를 배정하기로 했어요. 이게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1대이면 정말 파격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발행했던 주식수가 한 542만 주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증자를 하면 신주가 약 1084만 주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럼 총 주식수가 거의 1626만 주. 이 정도로 크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와, 주식수가 거의 3배가 되는 거네요. 일정은 어떻게 되죠? 그 신주 배정을 받을 권리가 정해지는 기준일, 이게 2025년 11월 6일이고요. 아, 11월 6일? 네. 그리고 이제 새로 발행되는 주식이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하는 상장 예정일은 11월 25일입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번 무상증자에 쓰는 돈, 이 재원이 전액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밝혔어요. 아, 그 재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이게 좀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보통 회사가 영업해서 번 돈, 그러니까 이익잉여금, 이걸 쓰는 거랑은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어떤 돈으로 무상증자를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게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블로그 분석 같은 데서도 지적을 하는데요. 만약에 회사가 그동안 열심히 사업해서 벌어들인 돈,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에 사용한다. 이러면 보통 시장에서는 이 회사 돈 잘 벌고 재무 상태도 되게 탄탄하구나.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실적에 대한 어떤 자신감의 표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셈이죠. 그런데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 같은 경우는 이게 회사가 처음 주식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유상증자 같은 걸 할 때 액면가보다 좀 비싸게 팔아서 생긴 차익이거든요. 일종의 자본잉여금인 거죠. 이걸 재원으로 쓰면 사실 실제 영업 성과랑은 직접적인 관련이 좀 적어요. 그래서 때로는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한다거나 아니면 단순히 주식수를 늘려서 거래를 좀 쉽게 하려는 그런 기술적인 조치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G2G 바이오의 그 최고 재무 책임자 CFO도 이번 결정이 주주 친화 경영의 일환이다. 그리고 유통 주식수를 늘려서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무상증자를 하는 이유하고 좀 맞아떨어지는 설명인가요? 네, 표면적으로는 가장 흔하게 내세우는 이유 중 하나죠. 주식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주당 가격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소액 투자자들도 좀 더 쉽게 살 수 있고 그러면서 거래량도 늘어날 거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G2G 바이오처럼 증자하기 전에는 발행 주식 수가 한 540만 주 정도, 실제 시장에서 도는 유통 주식 수는 한 380만 주 남짓으로 비교적 적었던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유동성 확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만한 거죠. 자, 이제 정말 가장 궁금한 지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그래서 무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오르는 건가요? 이게 많은 분들이 약간 공짜 주식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기업 가치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궁금해요. 아,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무상증자 그 자체는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전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전혀요? 네, 그 삼성증권 보고서에서 비율을 참 잘 들었던데 밥솥에 밥은 그대로인데 이걸 나눠 먹을 식권 수만 늘리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 그 밥솥 비유요? 식권이 만약에 2배로 늘어나면 식권 한 장으로 받을 수 있는 밥의 양은 딱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딱 그거죠. G2G 바이오처럼 1주당 2주를 더 준다. 그럼 총 3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총 주식수는 3배가 되지만 기업의 전체 가치는 그대로니까 이론적으로는 주식 1주당 가치는 딱 3분의 1로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좌의 주식 수는 늘어나 보일지 몰라도
총 평가 금액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현실은 좀 다른 것 같단 말이죠. 무상증자 발표만 났다 하면 주가가 막 급등하는 경우가 정말 많고 G2G 바이오도 발표 후에 주가가 꽤 올랐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네. 그게 바로 이제 한국 시장, 특히 그 중소형주에서 자주 보이는 아주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 힘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좀 심리적인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유동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거죠. 심리적인 요인이요? 네. 그 심리적인 요인 중에서 제일 큰 게 바로 권리락 착시 효과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주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 그게 권리락이던데 이날은 이론적으로 주가가 확 낮아져야 하잖아요. 1대2 무상증자면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나의 정상이죠. 그런데 투자자들 눈에는 이렇게 가격이 갑자기 뚝 떨어지면 와, 이거 갑자기 엄청 싸졌네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실제 가치는 똑같은데 가격표 숫자만 낮아진 걸 보고 싸다고 느끼는 일종의 착각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착각 때문에 싸다 하고 매수세가 확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이론가보다도 더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특히 G2G 바이오처럼 1대2 이렇게 높은 비율로 무상증자를 하면 이런 착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뭐 공짜 주식이라는 막연한 기대함, 이런 것도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 심리를 좀 자극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렇군요. 그럼 다른 한 축은 유동성 개선 기대감이라고 하셨죠? 네.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주당 가격이 낮아지고 또 전체 주식수가 늘어나면 아무래도 거래하기가 좀 더 편해지고 활발해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는 거죠. 간혹 보면 뭐 이익 잉여금을 재원으로 쓸 때는 실적이 좋다. 이런 신호 효과로 작용하기도 한다던데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주식 발행 초과금을 썼잖아요. 그리고 또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최근 한 2020년 이후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하는 경우를 분석해봤더니 의외로 적자 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꽤 많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신호효과 가설은 요즘엔 좀 힘을 잃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주가 상승은 결국 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과거 데이터 분석 결과들이 그걸 꽤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요, 무상증자 발표 직후랑 그 권리락일 전후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확 올랐다가 실제로 그 신주가 시장에 풀리는 상장일 즈음에는 다시 그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하고 원래 수준으로 돌아가는 패턴, 이게 아주 흔하게 관찰돼요. 물론 뭐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진 않겠죠? 평균적인 패턴이라는 거겠죠? 당연하죠. 그 삼성증권 보고서에서도 그 점을 아주 강조합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패턴일 뿐이지 개별 종목의 움직임은 정말 천차만별이다. 이런 평균의 함정을 꼭 경계해야 한다고요. 예전에 뭐 프라임 경제 기사에 나왔던 감마누나 차이나 하우란 같은 사례들을 보면 급등했다가 정말 폭락하는 그런 위험한 경우도 많았거든요. 다만 그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최근으로 올수록 이런 단기 급등 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현상이 좀 더 뚜렷해지고 있고요. 그 기간도 대략 한 30거래일 정도로 점점 짧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과 수익률이 생각보다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분석들을 G2G 바이오 사례에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죠. G2G 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니고 또 자본시장연구원 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최근에 무상증자가 좀 잦았던 제약 바이오 섹터에 속해 있잖아요. 게다가 1대2라는 높은 비율에 재원도 이익 잉여금이 아니라 주식 발행 초과금을 썼고요.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보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요. G2G 바이오의 지금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그 자본시장 연구원 보고서에서 분석한 최근 무상증자 기업들의 특징하고 상당히 여러 면에서 일치한다는 점이에요. 비교적 신규 상장 기업이죠. 바이오 섹터죠. 증자 비율 높죠. 재원도 주식 발행 초과금 썼죠. 이 조합을 보면 이번 무상증자의 목적이 어떤 기업의 펀더멘털 개선이라든지 실적 호조를 알리는 그런 신호효과보다는 좀 단기적인 투자자 관심을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유동성을 개선하려는 쪽에 더 무게가 실려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CFO 발언도 유동성이나 접근성 개선을 강조했었고요. 물론 뭐 다른 기사들 보면 빅파마하고 논의 중이다 이런 실제 사업 진척 소식도 있긴 하지만 이번 무상증자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기업 가치가 직접적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무상증자는 뭐 주주 구성이라든지 아니면 거래 환경에는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기업의 본질적인 사업 가치, 예를 들어서 뭐 파이프라인의 성공 가능성이나 기술력, 아니면 앞으로의 실적 전망, 이런 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요, 현재 G2G바이오 주식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특히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마침 청취자분께서도 이 단기 투자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셨거든요. 과거 패턴이나 분석들을 바탕으로 시기별 특징이랑 뭐 전략 같은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기는 그 권리락 이전, 그러니까 11월 6일 전까지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보통 신주를 배정받으려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권리락일 전에 주가가 좀 오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이미 발표 효과가 주가의 상당 부분 미리 반영됐을 가능성도 높고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그 자본시장 연구원 분석을 보면요. 이 시기에는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를 많이 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순매도를 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개인하고 기관의 움직임이 좀 엇갈리네요. 그럼 권리락일 당일하고 그 바로 직후는 어떤가요? 변동성이 크다고 하셨는데. 네, 그 두 번째 시기, 권리락일 전후가 변동성이 가장 커지는 구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이론적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조정되잖아요. 일부 투자자들은 이때 주가가 만약 이론가보다 더 떨어진다. 그러면 싸다 이렇게 판단해서 매수 기회로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아까 그 자본시장 연구원 분석에서 언급된 외국인 투자자들처럼 이 낮아진 가격이라는 착시 현상을 이용해서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자신들이 갖고 있던 물량을 넘기는 그런 매도 전략을 취하는 주체들도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해야 합니다. 아, 매수 기회로 보는 사람도 있고 매도 기회로 보는 사람도 있군요. 그럼 마지막으로 신주 상장일까지는 어떻습니까? 그 세 번째 시기죠. 그러니까 관리락 이후부터 신주가 실제로 시장에 나오는 11월 25일까지의 기간인데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권리락 전후에 그 단기적인 급등세가 좀 꺾이고 초기에 가졌던 기대감이 점차 식으면서요. 또 이제 곧 신주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거라는 부담감 같은 것 때문에 주가가 다시 좀 하락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무상증자라는 이벤트 자체의 어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 이걸 이용해서 수익을 내려는 전략은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네, 매우 위험하다고 봐야죠. 여러 보고서들이 정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뭐 투자라기보다는 단기적인 수급이나 심리에 기댄 투기에 가깝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일시적인 착시 현상이나 평균적인 과거 패턴에만 의존하는 건 성공 확률이 매우 낮다는 거죠. 아까 그 프로임 경제 기사 전문가 조언처럼 결국 중요한 건 그 기업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치하고 성장성입니다. 뭐 블로그 분석에서도 무상증자 발표 하나만 보고 투자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그 자본시장 연구원 분석처럼 이런 시기에 오히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개인들의 매수세를 이용해서 차익 실현에 나설 수도 있다. 이 점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정부의 비대칭성 문제도 있고 또 거래 전략 측면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좀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과 정보들, 이게 당신에게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G2G 바이오의 이번 1대2 무상증자, 이건 분명히 주식수를 대폭 늘리고 또 주당 가격을 낮춰서 회사가 의도한 대로 유동성을 높이고 거래를 활성화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여러 분석들이 정말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무상증자 자체가 회사의 내재 가치, 그러니까 기업의 진짜 실력이나 미래 성장성을 저절로 높여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흔히 목격하는 그 무상증자 발표 후에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 이건 대부분 심리적인 요인이나 가격이 싸 보인다는 그 착시 현상에 기댄 아주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무상증자라는 이 이벤트를 어떤 단기 매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어찌 보면 투기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결국은 회사의 본질적인 사업 내용, 예를 들어서 아까 언급된 빅파마와의 협력 진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파이프라인들의 개발 성과 같은 그런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무상증자는 수많은 기업 활동 중에 그냥 하나의 이벤트고 또 정보일 뿐입니다. 투자 결정의 무게중심은 항상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그리고 성장 가능성,
여기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당신이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 자본시장 연구원 보고서에서 아주 흥미로운 지적을 하는데요. 때때로 내부자나 아니면 벤처캐피탈 같은 초기 투자자들이 무상증자 발표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아주 뜨겁게 쏠리는 바로 그 시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하는 경향이 관찰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던져봐야 할 더 깊은 질문은 단순히 무상증자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게 아니라 어쩌면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무상증자를 결정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개인 투자자들의 쏠림 현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가장 이득을 보는 주체는 과연 누구일까? 이게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찾아보는 과정이 무상증자라는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